왜 30년 넘게 행복하게 산 부부가 갑자기 법원 앞에서 서성이고 있을까요? 단 하룻밤 차이로 세금 4억 8천만 원이 결정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많은 다주택자들이 이 거대한 숫자 앞에서 이혼 서류를 만집니다. 서울 목동과 서대문의 아파트를 가진 어느 50대 부부의 실제 이야기예요. 이들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하게 됐는지 그 내막을 들여다보겠습니다. 5월 9일이라는 운명의 날짜를 넘기면 세금 4억 8천만 원이 증발하거든요. 이날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아주 잔인한 마지노선입니다. 하루만 늦어도 세율이 폭등하니 부부들 마음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엔 이혼하면 세금을 아끼는지 묻는 상담이 줄을 잇습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남남이 되어 각자 1주택자가 되는 도박을 준비하고 있어요. 양도세율 82.5%라는 숫자는 집을 파는 게 아니라 뺏기는 기분이 들게 하죠. 10억 원을 벌어도 내 손엔 고작 2억 원 남짓 남는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유예기간 전엔 2억 8천만 원이던 세금이 하루 만에 7억 5천으로 뜁니다. 수억 원을 깎아주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마저 한순간에 0%가 되거든요. 이 정도 격차라면 누구라도 이혼 서류를 한 번쯤 쳐다보게 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숫자를 처음 보고 제 계산기를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미 이 위험한 도박을 잡으려 모든 준비를 마쳤더라고요. 단순히 서류상 주소지만 옮긴다고 해결될 수준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공개할 국세청의 추적 방식은 여러분의 상상보다 훨씬 집요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무늬만 남남인 부부들을 잡아내는지 하나씩 파헤쳐보죠. 서류상으론 갈라섰다는데 생활 패턴은 예전과 똑같다면 이상하지 않나요? 국세청 조사관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위장이혼의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생활 데이터가 부부의 거짓말을 아주 선명하게 폭로하거든요. 어떤 데이터가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모킹 건은 바로 매달 집으로 날아오는 공공요금 고지서입니다. 이혼해서 따로 산다는 아내의 집 전기 사용량이 0에 가깝다면 어떨까요? 반대로 남편의 집은 예전처럼 세탁기와 건조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이건 서류와 상관없이 온 가족이 한 곳에 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죠. 수도와 가스 사용량도 마찬가지로 한 세대의 실거주 여부를 말해줍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에 조사관들은 여기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긁는 신용카드는 여러분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기록합니다. 이혼했다는 아내가 매일 전 남편 집안 마트에서 장을 본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그 동네 미용실과 세탁소 단골 기록까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주소지만 서대문일 뿐 실제 삶의 터전은 여전히 목동이라는 뜻입니다. 조사관들은 카드사의 1년치 내역을 엑셀 파일로 펼쳐두고 대조합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가장 익숙하고 가까운 단골병원을 찾게 마련입니다. 이혼 후 멀리 이사했다는 분이 예전 동네 병원만 고집한다면 의심스럽죠. 건강보험공단의 진료 기록은 부부의 동선을 확인하는 또 다른 열쇠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잦은 방문이 결국 위장의 덜미를 잡게 됩니다. 사소한 감기 처방전 하나가 수억 원의 세금 추징으로 이어지는 셈이죠. 가장 강력한 증거는 여러분의 주머니 속 휴대폰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두 사람의 휴대폰은 어느 기지국에 있을까요? 매일 밤 같은 기지국 신호 안에 머물고 있다면 잠은 같이 잔다는 뜻이죠. 이 통신 기록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논리적인 힘을 잃게 됩니다. 기술이 증명하는 팩트는 조사관이 내미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거든요. 국세청에 걸리는 순간 아끼려던 세금보다 훨씬 무서운 폭탄이 터집니다. 고의적 탈루로 간주되어 40%의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가 즉시 붙거든요. 여기에 연 8%에 달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합치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아끼려던 4억 원이 오히려 6억 원의 빚이 되어 돌아오는 건 순식간이에요. 가정을 깨면서까지 시도한 도박의 결과치고는 너무나 참혹한 결말이죠. 돈은 다시 벌 수 있다지만 한 번 깨진 가족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서류상 남남이 되어 숨어 사는 삶이 과연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조사관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 졸이는 일상은 그 자체로 감옥입니다. 결국 이 위험한 줄타기는 4억 원보다 훨씬 귀한 것들을 앗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막다른 골목에서 어떤 다른 길을 찾아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5월 9일이라는 운명의 날짜를 사수하는 겁니다.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팔더라도 세금 4억을 아끼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계약만 이날 전에 체결하면 잔금은 조금 늦게 치러도 유예를 받습니다. 지역별로 유예 기간이 다르니 내 아파트가 어디 속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조금 덜 남기겠다는 마음이 오히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 여유 시간이 4개월 뿐입니다. 그 외 서울 지역과 경기도는 6개월이라는 조금 더 넉넉한 시간이 있죠. 이 차이를 모르고 느긋하게 있다가 데드라인을 놓치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아파트 주소를 확인하고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날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수억 원의 가치를 지키는 셈이 되니까요. 두 번째는 홈택스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세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막연한 공포보다 정확한 숫자를 마주해야 냉정한 판단이 서기 마련이죠. 모의 계상 서비스를 쓰면 5월 9일 전후의 세금 차이가 한눈에 보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 이혼이라는 무리수가 얼마나 위험한지 바로 알게 되실 거예요. 컴퓨터가 어렵다면 126번 국세청 상담 전화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혼 대신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증여를 선택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물론 증여세와 취득세가 나오지만 양도세 중과보다는 싼 경우가 많거든요. 부모님의 마음도 전하고 세금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셈이죠. 다만 증여 취득세율이 12%를 넘을 수도 있으니 계산은 치밀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며 어떤 쪽이 우리 가족에게 유리한지 꼭 따져보세요. 세법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예외 조항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많습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큰 결정을 내리기엔 여러분의 자산이 너무나 큽니다. 실력 있는 세무사를 찾아 상담비 몇십만 원을 쓰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몇십만 원이 여러분의 4억 원과 소중한 가정을 지켜줄 보험이 됩니다. 전문가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합법적인 비상구를 찾아줄 수도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목동의 그 부부는 결국 어떤 선택을 내렸을 것 같나요? 그들은 이혼 서류를 찍고 세무사와 함께 매도와 증여 순서를 다시 짰습니다. 5월 9일 전 금매로 한 채를 정리하고 나머지는 자녀에게 넘기기로 했죠. 가정을 지키면서도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이는 길을 찾아낸 겁니다. 돈보다 귀한 것을 지켰다는 안도감이 그들의 얼굴에 가득하더라고요. 결국 이게 의미하는 건 그 방의 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1997년의 그 72시간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무게로 되돌아옵니다. 계약서가 종이 한 장이라는 말은 그 이후로 절대 농담이 될 수 없었죠. 숫자 뒤에 남은 건 결국 이름 하나와 그 사람의 소중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돈을 위해 삶을 지우기보다 삶을 위해 돈을 다루는 지혜가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이라면 4억 8천만 원이라는 숫자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가장 잠 못 들게 하는 세금 고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며 해법을 찾아보셨으면 해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용기와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가정을 지키면서 자산을 불리는 진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국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 쪽에 조용히 놓여있던 이야기였어요. 그때의 선택을 오늘의 우리가 다시 마주한다면 같은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숫자는 차갑지만 그 숫자를 다루는 우리의 선택은 조금 더 따뜻했으면 합니다.
가장 조용히 남은 건 결국 우리가 지켜낸 그 사람의 이름일지도 모르겠네요. 그 선택은 지금도 누군가의 하루 한복판에 조용히 남아 흐르고 있답니다.